예, 10시 30분입니다. 개장하고 1시간 반을 넣습니다. 시장은 큰 변화 없이 두 시장 모두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의 변화들 어떤 건지 캐치하고 또 관심 섹터 종목 이야기까지 투자 로테이션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시장의 양상부터 좀 여쭤볼 텐데요. 예, 반도체가 주주하는 이후에 오히려 조정을 받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강세. 근데 코스피와 코스닥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에 시소 게임이 공방전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코스닥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워낙 이제 제한적인 유동성 상황에서 네. 오랫동안 이어왔던 어떤 시소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시점이나 이런 거를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이런 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가 이번에 뭐 자료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준비해보고 하면서 다양한 이제 스몰캡 업체들이나 코스닥 업체들을 쭉 봐왔는데, 사실 코스닥 코스피 가리지 않고 YTD, 그러니까 연초 대비 수익률로 봤었을 때는 코스피의 소형주나 코스닥 지수가 전반적으로 다 부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많이 유지가 됐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많은 이제 업체들을 쭉 검토를 해보면서 보니까 지금 뭐 자막으로도 나오다시피 지금 코스피 소형주도 뭐 수익, 뭐 코스닥도 대부분 20%, 10% 정도 빠졌지만 고점 대비 수익률로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 빠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 소형주, 중소형주 중심으로는. 그래서 저는 물론 이 모든 게 단지 어떤 대형장 중심의 어떤 유동성 탓이다라고 볼 수는 없긴 하겠지만, 분명히 단기에 거의 절반 가까이 기업 가치가 빠진 중소형주들 중에서 분명히 선별을 해보면은 단순 이제 뭐 모멘텀이나 펀더멘털은 견조하면서 유동성 이슈로 빠진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로 보거든요. 실제로도 많이 보여지고 있고, 그런 업체들은 조금만 시장 성격이 좀 바뀌어지고 하면은 다른 뭐 대형주들이나 업체들 대비해서는 빠르게 낙폭을 축소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네. 고무적인 말씀이고 그렇게 돼야 되죠. 반도체도 뭐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놓지는 않겠습니다만 전과 같지는 않고요. 그 공백을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이 좀 메워주길 기대합니다. 결국은 사실 코스닥은 실적으로 승부하기는 어렵고요. 맞습니다. 정책일 텐데요. 네. 동전주 퇴출 논의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기대하는 것은 이제 승강제 도입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 동전주 퇴출 관련해서는 그런 정책을 지금 적용하면서 상장 폐지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36곳이 관리 종목에 지정됐는데, 흑자인데도 동전주라고 퇴출시키면 되느냐, 좀 보완 조치를 좀 금융당국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소위 이 동전주라고 불리는 이 기업들의 퇴출 관련된 움직임, 이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사실 물론 이게 뭐 옳다, 뭐 옳지 않다,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그 최근에 이제 변화를 보면은 아무래도 일단은 정책 방향 자체가 코스닥 정론에 대한 어떤 제재 강화,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물론 이제 흑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너무 저평가받으면서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되더라도 향후에 그 제재 강화에 따라서 충분히 뭐 이렇게 포함될 수 있는 업체들 단에서 위기감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이 가시화되면서 많은 업체들이 오히려 뭐 저희 뭐 증권사나 애널리스트나 리서치 쪽으로도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신데, 저는 이번을 계기로 사실 오랫동안 뭐 펀더멘털적으로 탄탄했음에도 뭐 자본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없어서 IR 활동이나 뭐 주주 관련한 뭐 친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었던 많은 업체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단순히 이번에 단기적으로 이 제재를 피하기 위한 어떤 활동보다는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IR 사업부 자체가 하나의 어떤 상장사의 필수 사업부다라는 인식이 좀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좀 그렇게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승강제 관련된 이야기도 이제 앞으로도 나올 것이고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 또 중소형주의 기회를 좀 찾아보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좀 움직입니다. 미국이 클래리티 법안 계속 추진하고요. 미국도 보면 가상화폐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오르는데, 국내에서 스테이블 관련된 논의는 얼마나 진척이 되는지, 관련해서 수혜주는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이번
뭐 주식 관련한 업체들뿐만 아니라 네. 비트코인이라든가 오랫동안 이제 조정받고 쉬었었던 부분도 이제 저번 주 이제 주말 지나고 하면서 상당히 반등폭도 키웠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미국의 이제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뭐 촉진 요구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최근에 뭐 국채 관련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비트코인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에 대한 어떤 좀 관심도가 최근에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미국의 바이백 발표나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다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관련 이슈 때문에 국내 주식이 움직이는 게 약간의 테마성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도 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나아가서 국내조차도 최근에 뉴스 부분 나오는 거 보면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촉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뭐 하반기 중에는 이런 부분에 법안이 좀 구체화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 점 감안했었을 때는 사실 일단은 좀 더 제재나 이런 부분이 완료가 되면 제재 불확실성이 없어지면서 다시 한번 좀 양지로 이쪽 시장이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관련 업체들을 좀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봐보자라고 보고 있고 저는 IT센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IT센 글로벌을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제 상반기에 좀 주가가 오르고 했었던 부분은 자회사인 한국금거래소 때문에 금 관련주로 인식이 되면서 주가가 좋았습니다. 사실 작년 실적도 매우 좋았고 1분기 실적도 매우 좋았었거든요. 그게 전부 다 자회사 관련한 금 관련 이슈였는데 한국금거래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금값도 오르고 수요도 오르면서 관련한 거래 이제 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IT센 글로벌이 수혜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3월 이후 전쟁 이슈 이후로 금 가격 상승세가 다소 좀 둔화되고 거래도 좀 줄면서 잠시 주춤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금값도 다시 한번 상승 국면을 타고 있는 게 IT센 글로벌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사실 이미 실질적인 이제 금 거래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물 자산 기반으로 STO나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사업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디지털 금 관련해서 등록도 되어 있는 상황이라 향후에 뭐 국내 정책 변화에 따라서 뭐 관련한 디지털 자산이 이제 상장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간다면 스테이블 코인마저도 부각을 받아서 금 관련해서 멀티플 측면에서 수혜를 받을 거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한 번 더 또 퀀텀 점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디지털 자산 쪽으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도 최근에 사실 조금씩 오르면서 관심이 높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연결되어 있는 회사이군요. 네. 다음에 뭐 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탄소 배출권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탄소 배출권을 이제 남는 거를 팔고 부족한 거를 뭐 사서 메우고 이 거래 시장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특별히 항공사들의 탄소 감축 규제 강화안이 있다고 하는데 예, 관련해서는 어떤 기업이 관심입니까? 네. 먼저 말씀드릴 업체는 에코아이라는 회사고 네. 에코아이는 사실 탄소 배출권 사업을 하는 행위입니다. 뭐 네. 배출가스 관련해서 저감 사업을 이제 뭐 해외에서 진출을 하면은 관련한 이제 탄소 크레딧을 받게 되고 그거를 이제 뭐 유엔 등록이나 뭐 국내 시장으로 가져와서 이제 탄소 배출권을 필요한 업체들한테 파는 사업을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국내 탄소 배출권 가격 추이를 이렇게 한번 쭉 봐보시면은 사실 오랜 기간 되게 저평가받았고 여전히 국외 해외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정책적인 이슈도 좀 컸었는데 수요가 없었습니다. 뭐 무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도 네.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 수요가 없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낮아지고 거래도 좀 줄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이시는 표에서 보이시다시피 연초 대비에 사실 10,000원도 좀 안 하고 10,000원 정도 선에서 움직이던 탄소 배출권이 최근에 20,000원대 후반까지 올라왔고 지금 뭐 8월 말 뭐 최근 기준으로는 30,000원도 한번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연초 대비 벌써 3배 가까이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오른 건데 이럴 수 있었던 요인은 일단은 첫 번째 정책 변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항공사 관련한 수요가 좀 촉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항공사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코르시아라고 아마 좀 생소하실 텐데 이제 2018년, 19년 정도 탄소 배출을 기준으로 여러 글로벌 항공사들이 이거 대비 이제 늘어난 부분 관련해서는 탄소 배출권을 사서 그 부분을 이제 해소를 해야 되는 그 법안들이 코르시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상세 제도라고.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27년부터 의무 이행으로 접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항공사들이 좀 수요가 확 몰리면서 수급 불균형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단기적인 좀 수요가 생긴 부분이 첫 번째가 있고, 국내 정책 부분 관련해서도 유상할당 비율이 사실 10%에서 한 15% 정도 수준이었다가 유상할당 비중을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50%까지 올리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아마 점진적으로 그 유상으로 살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탄소 배출권 가격 자체도 꾸준히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단기로는 항공사 관련 수요,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기대감 관련해서 이제 수혜주를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에코아이가 이쪽 관련해서 워낙 뭐 사업을 많이 했었다 보니까 단기 실적, 뭐 내년 실적 이런 부분을 기대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그동안 뭐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던 개별 기업, 중소형주 가운데 주목할 기업들을 오현준 위원님이 발굴하셔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7월 이전에 반도체로 강한 쏠림 때는 뭐 그 다음에 이후 급락 때는 뭐 이런 얘기가 귀에 안 들리는 거죠. 맞습니다. 네, 시간들이었는데 그런 시간들이 이제 지나고 기업들을 찾아야 하는 관심이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뭐 중소형주는 사실 뭐 개별 기업단에서 뭐 이슈나 실적이나 여러 가지가 이제 있어서 다양한 종목별 접근이고요. 오늘 그러면 오현준 의원님 탑픽 관심 종목은 뭡니까? 탑픽으로 말씀드리면 앞선 뭐 IT센 글로벌이나 네. 에코아이도 충분히 이제 좋은 가격대에 있는 투자 매력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GMBS 에코라는 업체를 또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 업체는 뭐 반도체나 태양광 공정,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뭐 설비를 하는 회사인데, 관련해서는 특히나 주요 제품으로는 스크러버라고 유해가스나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그 장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부분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는 연초만 해도 태양광 쪽 관련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분기에만 90억 원이 나왔었는데, 관련해서는 사실 뭐 분기 보고서나 이런 부분 보면은 태양광 관련해서 상당히 실적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2분기 들어서는 이 부분이 이제 반도체까지도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태양광 플러스 반도체 전 뭐 사업 부분이 좀 좋아지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멀티플 측면에서 상당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아마 지금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이 140억 나왔기 때문에 뭐 올해 전사 기준으로 했을 때 200억대 중후반 영업이익이 충분히 가능하고, 내년같이 뭐 매출 외형 자체가 뭐 1000억대 후반이나 2000억까지 올라가면은 영업이익단은 뭐 300억대 이상까지도 올라가서 지금 시총은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으로 보여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모멘텀 측면은 이제 하반기부터 2분기에 다소 주춤했던 이제 태양광 관련한 매출, 이쪽은 태양광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해외 수출이 많은데 중국이나 인도 쪽입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수주 나가고 있는 부분은 공격적으로 태양광 투자를 하고 있는 인도 수출 부분인데, 이쪽은 수출 분야가 반도체 국내 고객사 대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이익률이 좋기 때문에 하반기에 태양광 부분 뭐 매출 인식되는 부분 확인해 보면은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 3월, 4월에 주가가 뭐 3,000원대에서 10,000원대로 급등했었는데, 그때는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강하게 올랐던 겁니까? 네. 그때는 사실 저희 뭐 태양광 투자 관련해서 네. 뭐 스페이스X라든가 뭐 관련한 업체들이 막 태양광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겠다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중국 뭐 관련한 태양광 장비 회사들도 많이 언급이 됐었거든요. 네. 그 업체들 중에 뭐 GMBS 에코의 주요 고객사들이 있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져서 주가가 좀 좋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뭐 미중 이슈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의 불확실성으로 뭐 존재하긴 하나, 향후에 충분히 관련한 사업 비즈니스도 펼쳐질 수 있기에 이 부분도 플러스 알파 기대감으로 보시면 향후 멀티플 좀 올려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봄에는 강하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글로벌 태양광이나 스페이스X 뭐 이런 쪽에 뭐 그때 이제 보면 뭐 OCI 홀딩스나 그죠, 뭐 우주 태양광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기업 얘기 많이 봤던 것 같아요. GMB S 에코가 이름도 좀 특이하잖아요, 그죠? 그땐 그랬고 꽤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고, 태양광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그럼 이제
반도체 를 만드는 장비가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유해가스나 이런 걸 제거하는 그런 친환경 장비라는 거죠. 맞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체에도 그럼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국내 네. 반도체 주요 고객사 단으로 네. 납품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회사라 최근에 아시다시피 뭐 국내 고객사 명을 이제 뭐 밝힐 수는 없지만은 뭐 어떤 고객사든 최근에 투자가 워낙 잘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네.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반도체가 본업이라 보시면은 이쪽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면서 좀 이익 체력을 받쳐주고요. 그리고 태양광 쪽이 수출 쪽으로 얹혀져서 최근에 실적이 좀 뭐 올라가는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GMBS 에코를 포함해서 이런 기업들을 볼 때는 이제 뭘 기준을 잡아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뭐 이익 기준입니까? 뭐 PBR 기준을 잡아야 됩니까? 이 회사도 보면 지금 예상 PER이 뭐 한 7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사실 내년 기준으로 하면은 뭐 5.5, 뭐 네. PER 기준으로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기준을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PER로도 영업이익률 대비 뭐 절반 정도로 적정 PER에서 한 예. 10배 정도를 주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드린 모든 종목들을 포함해서 최근에 투자의 어떤 기준점을 말씀드릴 때는 정고점을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분명히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그 시장에서는 그렇죠. 얘네들의 기업 가치를 부각을 받았었는데. 그쪽까지 뭐 보여줬었던 업체라 관련해서 펀더멘탈이나 뭐 모멘텀이 살아 있다면 사실 정고점까지는 빠르게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시장이나 이런 그때 시장이 뭐 옳고 지금 시장이 옳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분명 시장 성격이 좀만 변화돼도 정고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그런 관점에서 뭐 최근에 네. 많이 낙폭이 커진 업체들을 봐주시면 뭐 산업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몇몇 기업하고 GMBS 에코를 집중적으로 봤고요. 오현준 위원님이 앞서 이제 분석해서 내놓은 중소형주 관심주 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오늘 얘기 못한 기업들 가운데는 어떤 기업들이 좀 몇면에 들어있나 보면 네, 역시나 이제 중소형주 단을 하다 보니까 알고 있는 기업도 있고 기업이 좀 생소한 기업들도 네. 꽤 있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사실 네. 뭐 제가 한 10개 정도 종목 했고 저희 팀에서 총 네. 해갖고 이제 한 19선 되는데 뭐 자막이 조금 잘못 났는데 뭐 BHI부터 해서 쭉 이제 시총 순으로 나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업체들 저희 키움증권 뭐 홈페이지에 가서도 산업자료로 다 볼 수 있긴 한데 관련해서는 저희 뭐 기준을 어떻게 보시냐면 그냥 산업이나 테마를 뭐 가리지 않고 뭐 모멘텀이나 펀더멘탈 대비 지금 낙폭이 큰 업체들을 전반적으로 이런 업체들이 있다라고 좀 소개를 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서 관련 업체들 봐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금융은 BHI군요. 그 원전 관련주. 맞습니다. 네. 네. BHI나,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단에서 이제 종목을 찾아야 되는 개별 종목의 중소형주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와야 합니다. 네, 올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오늘 함께 했습니다.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위원 함께 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시장공감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